성장관리방 수립지역은 쭉 보시면은 아실 텐데 아시면 넘어가고요. 모르시겠어요? 성장관리방 수립지역은 이제 뭐냐면 이거 굉장히 탁월한 사이트인 그 법령인데 좀 이거 파급력이 좀 커요. 그래서 좀 잘 들어보시면 어떤 하나의 구시가지가 있는데 이 구시가지를 이 신시가지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보통 많이 하는 게 이 지구 단위잖아요. 지구 단위는 어떤 행위 제한을 행위 지침이 있잖아요. 여기는 주거지역만 짓고 여기는 상업지역만 짓고 여기는 학교만 짓고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주거 근생 용지면 딴 걸 못 짓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머스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머스트 말고 이거를 그냥 캔으로 가는 방법이 이걸 보통 성장관리 방안,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집에 가서 보시면 국토법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시행령이 바뀌셔가지고 이 계획관리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계획관리 같은 경우에 어느 지역이 됐건 간에 공장하고 이전근생 제조업소가 이게 다 질 수가 있었는데 이게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2024년 1월 27일 이후에는 여기 지자체마다 요쪽은 공장만 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주거만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역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공장만 질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역만 공장하고 이전근생 제조업소가 지어질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이쪽은 공장하고 이전근생 제조업소가 못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죠. 뭐 누가 뭐 화성시 땅 좋다 해가지고 어디 땅 이렇게 사면은 이제 못 모르고 땅 사면은 계획관리 이제 땅인 줄 알고 샀다가 실제로 인허가 넘어오면 인허가 하나도 안 되죠. 뭐 예? 여기가 예를 들어서 송산 그린시티 옆이라서 여기 어떤 사람이 여기 이쪽 이 땅이 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올 계획관리라고 놓고 보면 여기가 이쪽이 송산 그린시티가 이 뒤쪽이 위쪽에 붙어 있어서 예? 여기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장님이 여기에 이렇게 땅을 샀다. 예? 만약에 올해 2023년도에 오늘 9월이잖아요. 이때 이렇게 땅을 샀다고 치면은 지금 인허가를 넣으면은 지금 공장이나 이전근생 제조업소로 만약에 인허가를 신청을 하면은 화성시는 허가를 반려시켜요. 개발인허가 제한으로 다 묶였기 때문에. 예, 그럼 못 짓는 거예요. 못 짓고 그 다음에 이게 개발인허가 제한이 언제까지 걸었냐면 2024년 1월 27일까지 걸었어요. 그러면 1월 27일 지나면 28일 날 개발인허가가 풀리잖아요. 풀려버리면 그러면 여태 공장하고 이전근생 제조장을 질 수 있느냐? 아니죠. 이거는 산업시설 용지로 안 되어 있잖아요. 산업시설 용지로 안 돼 있으면 공장도 안 되고 이전근생 제조업소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뭐 일종 소매점이나 주택 이런 걸 지으셔야 되는데 이 동네는 주택을 지으면 100% 미분양 나기 때문에 살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일종 소매점 지면은 공장 등록이나 이전근생이 안 되기 때문에 분양 자체가 안 되죠. 창고나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장으로 져야 400 정도 받는데 일종 소매점으로 지면은 가격이 막 떨어져가지고 한 220이나 230 이렇게밖에 못 짓는 거죠. 그러면은 사는 순간 망한 거죠. 예? 사는 순간 망한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놈은 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땅을 이렇게 한 2022년에 이렇게 땅을 샀는데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요만큼만 일단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2023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2023년도에 한 가을쯤에 요게 다 팔리면 요 분양 대금으로 요쪽을
개발을 할 생각으로 이거 한 10,000평 사셨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허가가 났지만 이제 요 필지를 개발하려고 했더니 똑같잖아요. 개발행 허가 제한으로 묶여 있으니까 일단 허가 자체가 못 들어오고 여기 산업시설 용지가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치면은 그러면 일단 공장 이종구성 재정 못 지니까 그러면 일종 소매점밖에 못 들어가는데 일종 소매점은 이만큼을 샀다는 거는 수익 분석을 했을 때 400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벌써 앉은 자리에서 220이니까 앉은 자리에서 좀 180만 원 손이 난 거잖아요. 그죠? 예. 망한 거죠, 뭐. 그죠? 예,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성장관리만 수립적이 파급력이 굉장히 큰데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이거 복잡하니까 공부하기 싫고 일단 자기가 누구 말 믿고 땅 투자를 했는데 내년에 갔더니 실제로 인허가가 안 나온다 라는 거가 이제 자기가 한번 당해보면 그때는 이제 알겠죠. 그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어려운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가서 특강 갔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강의를 해야지 맨 안 된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여튼 화성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보면은 중점관리구역이 있고 산업관리구역이 있고 일반관리구역이 있는데 시계계에서 산업관리구역에서만 공장하고 이종근생 제조업소가 들어가는 거고 요게 화성시 지침 틀리고 평택 틀리고 뭐 지역마다 다 틀려요. 경기도 광주 틀리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만약에 그래서 사장님이 범위를 자꾸 넓히지 말라는 소리가 만약에 평택을 갑자기 투자를 했다 만약에 경기도 광주 투자하겠다 하면은 경기도 광주의 성장관리반 수립식을 또 봐야 돼요. 도시계획조례도 또 봐야 되고 뭐 볼 게 엄청 많죠. 그래서 보통 지역을 넓히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멀쩡히 화성에서는 됐는데 경기도에서 광주에서는 안 되는 게 수두룩해요. 하여튼 중점관리구역을 세분화 시켜서 정온시설이 있고 자연경관 거점이 있고 역사문화 이렇게 3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정온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여기 다시 넘어가가지고 요 주변에 민가가 있다고 치면은 민가 주변을 이번에 4차로 바꾸면서 이런 것들은 지금 요 주변에 민가가 여기 하나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여튼 민가가 집단으로 계산했을 때 10호 이상이 있으면 화성시가 이거 죄다 정온시설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온시설은 건 뭐냐면 주택이 있기 때문에 주택 옆에 공장이나 이종근생 제조장이나 창고도 막아놨어요. 창고가 들어오면은 주택이 안 되잖아요. 주택 있고 공장 있으면 그게 난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정원시설을 묶어놓고 못 들어온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만약에 어떤 계획관리가 아닌 땅이라고 해도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자연녹지다. 이 지역이 사람들은 계획관리하고 자연녹지가 좀 헷갈려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계획관리도 되냐 안 되냐는 이거는 계획관리는 시행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으로 가는 거고 화성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정온시설로 잡혀 있으면 이게 자연녹지가 됐건 생산녹지가 됐건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여기에 지금 주택에 정온시설이 걸려 있으면 얘도 공장하고 이종근생 제조업소하고 창고나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못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인데 정온시설로 돼 있으면 주택밖에는 허가가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땅을 갔는데 만약에 주택밖에는 못 짓는 땅이라고 하면은 굳이 예? 안산에 있는 사람이 송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이 땅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화성시 지지들은 지금 시청 쫓아가가지고 데모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지금 데모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정원시설 옆에 갖고 있는 땅. 예? 여기가 지금 주택인데 주택 옆에 지금 땅이 있는데
여기 정원시설 걸려 있어가지고 이 주택 때문에 얘는 지금 주택밖에 허가 안 난대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땅들은 다 공장 부지지 주택 지으려고 지는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택만 지을 수 있으면 이거 땅이 팔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농사 지으려고 해서 여기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의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팔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저기 좀 지주들이 전부 연판장 들고 와가지고 정원 시설을 해제를 해라 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시청에 가서 지금 데모하고 있는데, 시청은 그런 거에 끔찍도 안 하죠. 문 자체를 안 열어줘요. 예, 요즘에 시청이 요 앞에 예전에는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놨는데 요즘에는 아예 정문에서 수위가 막아버려요. 막아버리고 데모는 그 앞쪽에서 하라고. 예? 예전에 그 시청 앞까지 정부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거는 데모하시는 분들이 보면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동네 24명이니까. 20명이면 땡볕에 데모 한번 해봐요. 예? 1시간 데모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자진해산하지. 그러니까 별로 저도 데모를 한번 해봤는데요. 땡볕에 데모 1시간 못해요. 예? 그래서 예? 국회 가지도 못해요. 1시간 하다가 그냥 지푸레기 그냥 꺾이고 마는 거죠. 핵이 뭐래. 그래서 요게 노란색이 이게 정원시설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만 지란 소리고, 여기 보라색이 따지고 보면 공장만 져라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요 보라색을 한번 가보시면은 지금 현재 여기 쳐져 있는 거 보면 대부분 공장이 지어져 있는 데만 보라색으로 쳐져 있고 맨 땅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성은 이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다. 이제 화성은 거의 다 해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공장할 데가 없어요. 없으면 뭐 이제 예, 끝났어요. 지을 수가 없네. 없는 거예요. 그냥 기존 공장을 사서 두들겨서 다시 짓던가, 아니면은 산업시설 용지가 이게 화성시를 놓고 봤을 때 여기 위쪽을 쪼개었을 때 여기는 없고 여기는 없고 여기는 없으니까 니네 정 공장을 짓고 싶으면 여기 일로 내려가라. 예? 지방 내려가라는 소리예요. 예? 아니면 기존 공장을, 지금 있는 공장도 빈 공장 많으니까 괜히 공장 짓지 말고 옛날 공장을 사서 리모델링 해서 쓰시든가, 아니면은 산업단지로 들어가시든가. 그죠? 근데 화성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화성시 인구가 지금 100만이거든요. 이제 100만이 넘어가면 화성시 입장에서는 개별 입지 공장 60평, 100평, 300평짜리 공장, 솔직히 화성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세수 확대에 도움이 안 돼요. 예? 개발 입지를 안성이나 음성으로 내려보내고 거기를 다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수용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아파트나 상가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걸 져야 화성시의 인구가 더 늘지, 60평짜리 100평짜리 접어야 그거 걔네들 재산세가 뭐 얼마나 내면 얼마나 내요 그거. 예? 별 의미가 없죠. 예? 그게 뭐 있잖아요. 그 정책적으로 이제 화성시가 이제는 개발 입지를 거의 안 내고 이제 산업시설 다 묶어가지고 이제는 개발 입지를 점점 허가를 더 안 내주고 산업시설로 몰고 기존에 있는 개발 입지는 다 수용을 해서 산업단지로 가든가 아파트 단지로 가든가, 그리고 이제 점점 산업단지로 몰거나 아니면 충청도로 내려가라 이거죠. 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게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 의해서 2024년 1월 27일 이후에는 산업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만 공장하고 이전근생 제조업소가 가능하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녹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요 필지가 여기는 계획관리고 여기는 생산녹지일 수도 있잖아요. 계획관리 지역이 있고 생산녹지가 있는데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 통으로 걸쳐서
이렇게 걸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시행령에 의해서 가는 거고 얘는 시행령은 아직까지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성시는 자연녹지, 생산녹지라고 해도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침이 더 우선해요. 국토부 시행령이나 도시계획 조례보다 이거 보시면은 중요한 게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침이 1등이에요. 1등. 1등이고 두 번째가 도시계획 조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분명히 된다고 해도 수립 지침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라도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됐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예, 이 옆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러면은 중요한 게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라는 거는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비를 했을 때 여기에다가만 공장을 지을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정근생 제조업소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요 기반시설 따지면 도로거든요. 그러면은 요 도로 폭은 사장님 아시겠지만은 4m 미만이면은 1000해배 소매점이고 4m까지는 5000이에요. 5000까지 개발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의한 거고 일정 면적이 넘어가면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돼요. 도시계획 심의 아세요? 그건 아니고 공무원이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면적이 크면은 교수급이 와서 이걸 심사를 해요. 도면을 놓고. 그러니까는 땅 면적이 크면은 공무원이 할 수가 없고 토목 교수, 뭐 건축 교수, 그다음에 뭐 환경 쪽 교수들이 와가지고 이걸 다 심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평당 10,000원 더블로 들어가요. 그리고 기간도 1년 더 걸려요. 그러면 이 기준점이 계획관리는 3,000,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3,000, 생산녹지는 2,000이에요. 원래 도시계획 심의는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건데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2종 근생에 한해서 면적이 3,000, 3,000, 2,000에 한해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안 받게끔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중요한 게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버리면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도로 폭을 6m 확보를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도시계획 심의에서 6m 도로폭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 산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3,000해배 이상으로 개발을 한다고 치면은 도로폭을 일단 6m 이상을 확보를 해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장님 땅이 나왔는데 사장님 땅이 여기가 재수가 좋아지고 여기가 산업시설 용지래요. 땅이 이렇게. 근데 요 땅 면적이 했더니 면적을 보니까 4,000해배라는 거죠. 그럼 아까 기준이 3,000해배가 넘어가면 도로폭을 6m 도로폭을 확보를 해가지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 구간을 6m 도로폭을 확보를 해가지고 오셔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쪼개야죠. 예? 1,000씩 쪼개야죠. 1,000씩. 1,000가구, 1,000가구, 아니면은 여기가 계획관리면은 뭐 3,000이니까 뭐 2,800 이하로 쪼개든가. 그러니까 한 번에 개발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요거 먼저 개발하고 준공 띄고 요거 한번 하고 준공 띄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많이 걸리는 거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이렇게 나눴더니 예? 개발업자가 토행량은 죄다 많은데 네가 이거 공장을 졌잖아요. 그 너로 인해 가지고 차량 통행을 많으면 차가 빈번히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예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장님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네가 이거 공장을 줬으니까 도로도 6m 확보를 해가지고
와야 이게 맞는 거지. 그거 너 이거 딸랑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은 나중에 시간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도로폭은 4m인데 재다 이거 도로 가지고 공장을 지면 여기는 빼곡하게 막 공장만 계속 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공장만 이런 식으로 한 바가지씩 지면은 그러면 도로폭은 4m인데 여기 있는 공장이 한 바닥인데 여기 있는 공장이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요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요. 예. 공사 거기 예. 직장 다녔을 때 예. 직원이 거의 한 300, 400명 됐어요. 큰 공장 저 굉장히 예. 공사에서 가장 가까운 공장이 저였어. 예. 공장이었는데 또 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몇 킬로 이내 예. 킬로인가 예. 이상 떨어져 있는데 집 가까이 있는데 안쪽으로 깊이 들어오는데 예. 저희 공장이 400명이었으니까 거의 예. 그랬으니까 큰 공장이죠. 그래서 근데 중간에 이제 작은 공장들이 있어. 근데 진짜 3m밖에 겨우 지나가. 예. 저희 또 출퇴근 버스가 있네. 예. 10만 원씩 그거. 그러니 다들 할 수가 겨울에는 지나가지 못해 무서워서 진짜. 아니, 갈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예. 옛날에 다녔을 때 와 그때 참. 그래서 이제 화성시가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면서 5년에 한 번씩 앙케이트 조사를 하잖아요. 시민들한테 우정 읍사무소, 뭐 봉담 읍사무소 가가지고 주민들 다 불러놓고 지역 현안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를 몇 개를 적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게 해요. 스티커를 붙이면 항상 1등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난개발. 그건 공개발은 많이 겪었죠. 예? 아니, 저도 많이. 예. 그러니까 화성시는 이제 인구가 100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지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화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난개발, 그 다음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 두 개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쇄살인 사건은 이제 동탄 신도시도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이제 희석이 됐어요. 희석이 됐고 이제 두 번째 남은 게 난개발이라는 거죠. 공장 옆에 주택이 있고 주택 옆에 공장이 있고 도로폭은 4m인데 그냥 재단 뭐 공장만 짓고 그 이런 게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화성시가 이거는 꼭 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6m 도로폭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6m가 안 되는 그냥 일반 4m짜리 도로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해가지고 직구 중공 띄고 직구 중공 띄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개발하셔야 돼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큰 땅 같은 걸 개발하시겠다 하면은 적어도 폭인 6m는 확보가 되어 있는 땅을 사셔야죠. 네. 없죠? 거의 예?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도로가에 붙어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만 공장하고 창고를 짓고 요 안쪽 짓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냥 주택만 지으라는 소리죠. 그래야 난개발을 방지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네가 정말로 이 안쪽에서 짓고 싶으면 예? 쪼개서 지으라는 거죠. 4m 도로폭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5천까지는 맞는데 5천까지는 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3천 이하로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2천이나 2,500 짓고 좀 쉬었다가 또 2,500 또 짓고 이런 식으로. 근데 땅을 많이 화성시에서는 어쨌든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굉장히 한 개도 여기요? 세금만 내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는 그 예전에 인허가를 먼저 넣고 예? 하라고 3년간 유예를 줬는데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3년 전에 이미 나왔어요. 3년 전에 이미 나와가지고 화성시도 할 말은 있죠. 3년 전에 다 나와서 허가 늘사하면 다 넣고 유예 기간을 그만큼 줬는데 그 기간은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지금 모아가지고 법이 어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지금 갖고 있는 사람 물리는 거야. 그냥 물리 못 나오는 거죠 뭐. 농사나 짓던지 뭘. 예, 농사나 지으라는 거죠 뭘. 아니면 산업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땅을 사시든가. 예,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화성시는 이게 4차가 보면서 그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현황도로가 4m 미만 같은 경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자동으로 6m 도로폭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현황도로가 이제 뭐냐면
참 머리가 좀 화성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화성시는 일단 돈을 안 내고 최대한 지주들이 양보할 수 있게끔 억지로 만드는 데 하여튼 선수예요. 여기가 지금 이제 이런 기존 도로가 있을 때 이게 만약에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고 놓고 보면 도로라는 거는 이렇게 있을 때 도로 중심선을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2m씩 후퇴를 하는 거잖아요. 일로 후퇴가 못하면 일로 후퇴하는 거고, 근데 화성시는 도로 중심선을 놓고 3m 후퇴하는 거죠. 그래야 6m 도로폭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존 도로도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이 되어 있으면 6m라는 도로 폭이, 지금 이거는 현황 도로고 이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예, 가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는 안 보이지만 여기는 이쪽 넘어갈 수가 없어요. 천이 있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얘는 6m를 일로 후퇴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후퇴를 시켜서 여기에 가상의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고 본다. 기존에 저렇게 공장은 오래돼가지고 철거되는 것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있는 이 공장 이레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지면은 건축선이 이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의 건축선이 6m로 가니까 이게 따지면은 얘 새로운 건축선인 거예요. 만약에 중축을 올리면 중축은 상관없고, 예, 그죠? 그 얘는 언젠가는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언젠가는 부서질 거 아니에요. 부서지고 지금까지는 놔두고 언젠가는 부서질 거니까 그럼 부서지면은 이제는 6m 후퇴를 하라 인 거죠. 저 공장은 예? 손해를 엄청 보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 사장님이 공장을 지을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공장을 짓고 6m를 후퇴를 시켜야 되니까 여기 이만큼을 도로로 분할을 해서 도로로 만들어 놓고 이 도로를 가지고 남이 이 도로를 가지고 인허가를 신청을 하면 화성시는 사장님이 동의서 필요 없이 인허가를 내줘요. 네? 이걸 보통 도로 지정 공고라고 얘기하거든요. 도로 지정 공고까지 해줘야 인허가를 내줘요. 이렇게. 이게 맞는 거죠? 예, 이렇게. 근데 이쪽 사장님은 나쁜 게 아닌 게 4m이니까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한번 공장을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공장들은 이렇게 도로폭이 좀 작잖아요. 도로폭이 작으면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하고요. 300만 원 하고 똑같은 공장인데 얘가 이렇게 메인 도로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메인 도로에 붙어 있는 공장은 400 하거든요. 그 차이는 6m 도로폭이 붙어 있으면 350, 400씩 가는 거고 4m 미만짜리 붙어 있으면은 사람들이 안 가는 거니까 언젠가는 일단 가상의 선이 있으니까 도로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가격은 올라가는 거니까 뭐 크게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얘네들이 얘기한 거 쭉 들어보면은 거의 합리적으로 얘네가 정책 입안을 했어요. 시청이 나쁜 거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넓게 보면은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지주들은 넓게 보는 게 아니고 단기로 오늘 사서 내일 팔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샀는데 허가 안 나온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내 돈이 묶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개떼처럼 몰려오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계획관리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농림지역 이렇게 다 걸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정원시설 다 이게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쭉 보시면 건장 용도가 있고 불허 용도가 있잖아요. 건장 용도로 지면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소리고요. 불허 용도라는 건 뭐냐면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된다고 해도 불허 용도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아예 못 들어오는 예, 허가 자체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녹지랑 생산 녹지 같은 경우에 안 나오는 게 창고 안 나오고 주유소 안 되고 자동차 시설 중 폐차장 안 되고 축사 안 되고 자원순환 시설 안 되고 묘지 안 되고 제조업소 안 되고 공장 당연히 안 되고 그죠? 뭐 장례식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돼서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화성시는 공장, 이종근생 제조업소, 그 다음에 물류 창고, 그 다음에 자원순환 시설은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혐오 시설. 나가라는 거예요. 화성에서 치지 말고 저기 음성이나 저기 충청도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지을 수 있는 거는 뭐 호텔 유흥업소 같은. 유흥업소도 못 짓는 거죠. 못 지는구나. 예, 동산 뭐 이런 거 짓. 예, 뭐 단독주택 뭐 이런 거지라는 거죠, 뭐. 그런 거밖에 안 해. 예. 짓고 싶으면은 기존에 있는 공장을 사시든가 아니면 산업시설에 있는 땅을 사시든가 예. 아니면 산업단지로 들어가시든가 그러니까는 화성시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점점 산업단지를 점점 더 많이 만들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럼 할 얘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입지사님이 그럼 우리 어디로 가라는 거냐? 그럼 우리가 대신 산업단지를 만들어 줄게.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산업단지를 만들면 면적이 크잖아요. 다 1000평, 2000평씩 되는데. 예. 만산가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쵸.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완전히 그 조그만 공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는 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산업관리구역하고 일반 관리구역도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화성시는 모든 거에 임야도 그렇고 다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표구하고 경사도는 보시는데 이번에 국토 환경성 평가하고 생태 자연도하고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저희는 원칙적으로 이제 다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임야나 어떤 땅이 나왔을 때 그게 성장관리 방안 수립 지역이면 이제는 국토 환경성 평가 그다음에 생태 자연도까지도 다 봐가지고 이게 기준이 안 맞으면은 인허가 반려가 되는 거죠. 시간 많이 걸려요. 네? 한국 영향평가하고 뭐 그러면 아니 기존 사이트가 있어요. 예, 기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번지수를 치면은 색깔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환경 영향평가 그거 말씀. 아니요, 그거 아니고 사이트 이름이 국토 환경성 평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공지사항을 지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올린 거 중에 요거 여기 이제 요게 유튜브 공장망 말고 이 유튜브 공장 말고 요거 마한 칼럼이 있을 거예요. 여기 전문가 칼럼 여기 보시면은 이 뒤에 보시면 사이트가 있어요. 뒤로 쭉 보시면 여기거든요.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 요걸 이렇게 누르시면은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 화성시가 원래 꼴봉인데 그래도 인구가 100만이 됐다고 저 위로 올려줬나 봐요. 참 항상 화성시는 맨 밑에 있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찐 초록색이 1등급, 연 초록색이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레이어를 위성으로 이렇게 레이어를 좀 바꿔놓고 지도를 위성으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놓고 찐 초록색은 일단 건드리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어딘지 모르죠? 예, 모르죠 뭐. 뭐 따로 뭐 명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략 모양. 그러면 이게 지도를 보든가, 그죠? 예, 아마 이게 검색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이서 한번 잘 찾아보셔가지고
이렇게 봐서 사장님이 만약에 땅을 살라고 했는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걸려 있다, 여기에 있다. 뭐 이제 분석을 이제 하려면 한참 분석해야 돼요. 이런 임야가 있는데 여기가 재수가 좋게 여기가 산업시설 용지도 이렇게 묶여 있어. 빨간 건 빨간 점은 저 도로라고 봐요. 요거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가 산업시설 용지인데 사임 땅이 요건데 이게 이거 뭐야? 국토환경성 평가를 해봤더니 요만큼은 지금 여기 찐초록색 1등급이잖아요. 예? 1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되고 나머지 요 부분만 가지고 개발을 한번 해봐라. 이제 이게 국토환경성 영향 평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생태 자연도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웬만한 화성에 있는 땅을 두 개를 같이 묶고 들어가면은 임야는 거의 안 된다 보셔야 돼요. 진짜 이제 완경사지 아니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게 1등급하고 2등급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면 산 능선이 그래도 제법 가파른 놈들은 거의 1등급하고 2등급이고 바닷가에 붙어 있는 그냥 얇은 임야들 있잖아요. 그죠? 서신, 제부도 이런 애들. 그런 애들만 어떻게 이 규제에 벗어나는 거고 나머지 저희 쪽에 이제 수원에 붙어 있는 애들은 남아있는 임야들을 한번 다 재보면 거의 1등급, 2등급에 다 걸려 있어가지고 거의 임야는 뭐 포기 상태가 아닐까. 아니 근데 뭐 제주도 쪽에 그 바닷가 붙어 있는 맨 식당하고 유흥업소밖에 없는데. 예. 그리고 이제 기존 건축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일종 소매점을 줬던가 아니면 이종근생 제조장을 줬던 거를 만약에 공장으로 바꿨을 때 용도 변경이 가능하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업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일종 소매점을 이종근생 제조장이나 공장으로 바꾸는 거는 허가를 해주는데 정원시설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공장이 있으니까 일종 소매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제조장으로 바꾸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법 취지가 이거 만든 취지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힘들게 정원시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일종 소매점을 기득권을 보호 차원에서 이종을 바꿔주겠다. 그거는 이거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용도 변경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파급력이 굉장히 센 거니까 꼭 좀 공부를 좀 하시고 화성의 성장관리방안 지침 틀리고 경기도 광주 틀리고 평택 틀리고 제각각 다 틀려요. 다 틀려서 꼭 땅 투자하실 때 그 지침의 내용을 좀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